신동욱 하면요. 혹시 여러분 뭐죠? 박근영 씨 남편은 아니에요. 배우 신동욱 씨가 있습니다. 배우 신동욱 씨가 송사에 휘말렸다고 하는데 바로 가족 간 관련 송사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홍순빈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배우 신동욱 씨가 친할아버지에 대한 효도 사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이 신동욱 씨의 친할아버지가 손자를 상대로 효도 사기를 주장하며 허허.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효도를 전제로 집과 땅을 물려줬는데 네. 손자인 신동욱 씨가 연락도 끊고 오히려 집에서 나가라고 통보해 왔다는 게 이 할아버지의 주장입니다. 아니 김복준 의원님 예. 효도 사기 약간 생소한 단어이긴 합니다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대체. 일단은 뭐 현재로서는 이제 그 할아버지 신동욱 씨의 할아버지의 지금 그 주장이니까요. 네. 뭐 우리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네. 일단 그 할아버지가 신호균 씨입니다. 아. 연세도 많아요. 96세. 오. 연세도 많으신데 네네. 이분의 이야기인즉슨 지난해 7월에 네. 그 작년 7월에 경기도 여주에 있는 자택에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두 달 안에 집을 비우라는 통고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통고서인즉슨 네. 손자인 그 신동욱 씨의 그 연인, 네. 그 신동욱 씨가 희귀질환을 앓고 있잖아요. 아하. 그래서 아마 신동욱 씨가 사귀고 있는 그 이 한의사 여성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분의 명의로 아마 신동욱 씨가 그 연인 그 한의사한테 그 집을 양도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 이제 실제 주인은 그 한의사가 되겠죠. 네. 그분이 이제 이 할아버지한테 집을 비우라고 두 달 안에 비우라는 이 통보가 왔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화가 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얘기인즉슨 네. 사실은 이제 이 그 신호균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신동욱 씨가 앞으로 임종까지 지켜보면서 네. 본인을 잘 모시겠다는 어떤 일종의 효도 계약 같은 거를 하면서 네. 그 집과 더 나아가서는 대전 쪽에 있는 땅까지 신동욱 씨한테 양도를 했더니 네. 잘 모시기는커녕 아하. 연인한테 집을 넘겨주고 그 연인으로 하여금 나를 나가라고 통고서를 날렸다. 이렇게 괘씸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아하. 이런 내용의 이제 그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일단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아직까지는 신동욱 씨의 친할아버지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엄청난 파장, 충격을 줄 것 같아요. 엄청난 파장을 줄 만한 사안이니까 신동욱 씨 측이 사실상 즉각적으로 반응을 내놨습니다. 아하, 네. 반박을 내놨는데 네. 일단 대전 땅에 대해서는 네. 할아버지가 조건 없이 나한테 증여를 한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그 퇴거 통고서와 관련해서는 할아버지의 건강상 재산 관리가 어려워 요양원에 모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네. 이게 얼핏 무슨 말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신동욱 씨 측 관계자가 보강 설명을 했습니다. 네. 조부에게 돈을 돌려드려봤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날릴 게 뻔하니까 할아버지를 진정시켜서 안전하게 모실 생각으로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또요, 우리가 지금 마치 한국어 시험을 독해 능력을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아버지한테 돈을 돌려드려봤자 주위 사람들한테 속아서 날릴 게 뻔해서 안전하게 모실 생각으로 이렇게 요양원에 모시려고 집에서 퇴거 통보를 했다. 지금 이런 맥락인데 이게 지금 글쎄요. 말이 이치에 맞는지는 제가 단정하진 않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신동욱 씨 할아버지의 주장을 토대로 지금 입장을 내놓은 거니까요. 그런데 박영주 변호사님, 이러다 보니까 이 신동욱 씨 측이요, 이 할아버지의 주장에 반박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꺼내기 쉽지 않은 가정사까지 고백을 했다는데 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면? 예, 그 신동욱 씨가 그 지난 2일 소속사를 통해서 법률 대리인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네. 가장 큰 틀은 이제 악의적인 소송이라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께서 아내, 아들, 손자 3대에 걸쳐서 가정폭력, 폭언, 살인 협박은 물론이거니와 끊임없는 소송을 진행하며 신동욱 씨를 비롯해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 신동욱 씨나 그 가족들이 느낀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네. 조부의 주장이 전부 허위다라고 하며 그리고 뭐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도 당사자들이 서류를 직접 발급했고 담당 법무사의 집행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주장은 사실상 허위라는 식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김복준 의원님, 예. 신동욱 씨는 지금 변호인까지 대동해서 공식 입장을 이렇게 내놨고 예. 한마디로 할아버지의 주장은 허위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그 기획사에서 이야기한 게 뭐 어떤 의미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할아버지하고 어떤 분쟁 관계가 있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생활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가정폭력 관련된 거를 공포하는 것 자체가 과연 이게 좀 타당한가 이 부분은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할아버지한테 돈을 돌려주지 않는 이유는 할아버지가 이웃들한테 그냥 돈 다 뺏길 것이 우려된다, 네. 예상된다. 이거 짐작이거든요. 네. 그렇다는 장담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장래에 일어날 일을 단정하는 것도 조금 저는 그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좀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양원으로 모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할아버지는 명백히 효도 조건부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를 잘 모시고 임종까지 봐달라는 의미로 땅도 증여하고 집도 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과연 요양원으로 모시는 게 효도 계약의 조건에 맞는 걸까요? 저는 그 두 가지 부분은 제 상식으로는 사실 현재까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 아마 홍순빈 아나운서, 신동욱 씨, 배우 신동욱 씨를 아끼시는 많은 팬들 입장에서는 지금 일종의 불미스러운 일로 지금 신동욱 씨가 거론되다 보니까 많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정말 사실일까? 놀라시는 분도 계실 텐데 신동욱 씨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일단은 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네, 배우 신동욱 씨는 2003년 KBS 20제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배우입니다. 네. 그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어요. 대표적으로 2006년 드라마 소울메이트가 있습니다. 한창 주가를 올리던 2010년에 그런데 돌연 이 군 입대를 합니다. 현역으로 입대를 하는데요. 네. 그런데 2011년에 의가사 제대를 합니다. 왜요? 당시 병명은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신경병성 통증이라고 해요. 네. 통증이 워낙 커서 이 임신의 출산을 고통을 7로 놓자면 이 병의 통증을 10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게 통증이 큰 건데 네. 그 후 치료에 전념해 오다가 지난해부터 네. 드라마와 예능 등에 다시 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이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이 장갑을 끼고 출연해서 이 많은 팬들의 응원을 받기도 했었던 배우입니다. 일단 신동욱 씨 얼굴 보시면 뭐 이름은 좀 생소하더라도 저 배우 하실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마 왕성한 지금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처럼 왕성한 활동을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도 여러 가지 지금 입장, 반응을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일단 박성배 변호사님께 여쭤볼까요? 일단은 효도 사기다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은 가정사가 공개되면서 야 할아버님이 이런 면이 있었구나 하실 분도 계실 텐데 일단은 혹시 할아버님 편을 옹호하는 분들도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할아버님 편을 옹호하는 네티즌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네. 받을 건 받고 해야 될 의무는 이행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더러 있었는데요. 네. 제가 할아버지 편에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그럴까요? 네네. 할아버지 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장하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양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네. 두 번째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는 건데 먼저 증여는 해제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부양 의무 있는 자가 그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데 이거는 부동산을 넘기기 전이고요. 네. 이미 넘겨버리면 해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흔히 체결하는 게 부담부 증여라 그래서 계약서에 나를 잘 모시길 바란다. 그 조건으로 이 부동산을 넘긴다라고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명시적인 계약서를 안 쓴 것 같아요. 이러니까 서로 상방이 공방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네. 정황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아들과 딸도 아니고 손자에게 상당히 거액의 재산을 일거에 넘긴다는 건 사실 이례적입니다. 네. 아무런 조건 없이 넘긴다는 게 오히려 이례적이고 네. 본인을 부양해달라는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가 힘든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신동욱 씨 측이 적절하게 잘 입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네. 또 한 가지가 대전 땅의 경우에는 15,000평 토지 중 2,500평만 넘겨주기로 했는데 전부를 다 넘겨받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권리자 처분행위라 그래서 부담부 증여와 무관하게 임의로 신동욱 씨가 할아버지 주장대로 다 넘겨받았으면
당연히 반환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위임 계약을 적절하게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등기 이전을 위해서는 위임장을 작성해 줘야 되는데요. 네. 그 위임장 내역과 그 일에 참여했던 법무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그 진위는 충분히 밝혀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박성배 변호사님은 이 신동욱 씨의 할아버님 입장에서 일단 변호와 또 주장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혹시요 박영주 변호사님, 신동욱 씨 입장에서도 뭔가 할 말이 있을까요? 신동욱 씨 입장 한번 좀 대변해 주신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우선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일반적인 증여이 아니면은 뭐 조건부, 부담부 증여냐에 따라서 이 사건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증여라고 한다면 이미 이행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뭐 해제를 하거나 돌려달라는 요청을 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 즉 효도를 전제로 해서 나를 부양할 것을 전제로 해서 증여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것이 입증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계약서가 작성이 됩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계약서가 작성이 안 된 것 같고 네. 이른바 그렇다면 효도계약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아. 그렇다면 그러니까 단순한 증여 계약서가 아니라 효도를 전제로 증여를 한다라는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데 네. 현재 상태에서는 그 계약서가 없는 것 같고요. 하하. 단순히 이 효도를 할 것을 믿고 준 것과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켰다는 것을 할아버지 측에서 입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좀 힘들어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가사 이게 이제 부담부 증여, 효도 계약이 맞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실제로 효도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가 문제가 될 텐데요. 네. 지금 신동욱 씨 입장을 보면은 네. 그 할아버지를 뭐 부양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고령의 나이고 지금 96세라고 하시니까 굉장히 편찮으신 나이고 또한 그 신동욱 씨 마찬가지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또한 본인도 몸이 좀 이렇게 건강하진 않으신 네. 상태다 보니까 혼자서 모든 부양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적절하게 요양원에 보낼 생각으로 한 것이지 부양을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네.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입장을 본다면은 사실 신동욱 씨 진술이 100% 거짓말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할아버지 측에서 좀 입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 읽어드리고 우리 김복준 의원님 말씀 예. 듣고 또 최명견 의원 말씀 드려볼게요. 이 할아버님 편을 좀 옹호하는 그 누리꾼 의견 중에 이게 있어요. 왜 할아버지한테 재산을 받은 게 사실인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왜 효도를 안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동문서답만 내놓고 있어요라는 의견을 주신 네티즌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또 어떤 분은 그렇다면 돈을 돌려드리세요 할아버님한테.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할아버지였으면 안 받고 안 주면 되지 돈을 왜 받은 건가요? 라는 질문도 주신 분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할아버지잖아요. 네. 할아버지가 재산을 주면서 할아버지는 지금 나름대로 내 임종까지 지켜봐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요양원에 가는 거는 임종을 지켜봐주는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 그러니까 네티즌 중에서 일부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더더군다나 이 사건이 딱 발발하자마자 기획사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 이 사건과는 솔직히 말해서 아무 상관도 없는 예전에 3대에 걸친 가정폭력을 이야기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이 사건의 어떤 본질하고는 그 거리가 먼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일부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 가정폭력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다. 효도는 그래서 못한다. 그렇지만 재산은 받겠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가정폭력 관련된 얘기를 사전에 그 전제로 깔은 거는 네. 그거는 슬기롭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찌됐건 뭐 이렇건 저렇건 할아버지잖아요. 네. 96세면 내일 모레 100세인데 얼마나 사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살고 있는 집에서 그 할아버지를 재산까지 다 인계한 상태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결과밖에 초래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행위를 했을까? 이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비난의 소지가 충분히 네. 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신동욱 씨를 좀 옹호하는 입장에서요. 최명기 원장님, 어떤 네티즌 분이 그랬어요. 누구 말이 맞는지는 법정에서 밝혀질 일입니다. 더 지켜보는 게 마치 지금 왈가왈부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적으셨는데 글쎄 이게 할아버지와 손자간의 송사까지도 꼭 가야 됩니까 이게 진짜로? 이제 송사까지 가지 않으려면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이제 신동욱 씨의 표현에는 약간 모순되는 점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는 우리 할아버지는 판단력이 모자라서
그 돈을 갖다 드리면 남한테 줄지도 몰라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그 다음 표현에는 악의적으로 우리한테 소송을 걸고 있어요. 그러거든요. 네. 악의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판단력이 모자라지 않을 때 성립되는 문제예요. 아. 그 사람 만약에 판단력이 모자라다 그러면 지금 소송을 걸고 있는 거는 네. 판단력이 모자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신동엽 씨가 죄송합니다. 신동욱 씨가 네. 그 어떤 그 부동산들을 갖다 전부 다 본인이 아직 일부의 소유가 있고 물론 뭐 채권도 설정돼 있고 그래 남아 있다고 가정하면은 네. 그거를 본인도 건드리지 못하고 할아버지도 건드리지 못하게 일단 공탁을 해놓고요. 네. 그걸 할아버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나. 전부 다 공탁을 걸어놨어요. 할아버지 살아 생전에는 이 돈을 안 건드릴 거예요. 네. 대신 제가 지금부터 할아버지의 부양하는 비용은 제가 열심히 일해서 그거로 할아버지를 해드릴게요. 대신 제가 할아버지를 매일매일 보는 거는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파서 못 볼 것 같아요. 그러나 할아버지 행복하게 사시고 제가 할아버지 부양 비용을 다 대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공탁된 이거에 제가 손을 댈게요. 그러면 그게 제일 합리적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려면은 네. 돈이 있어야 되지요. 참 이게 남의 집 가정사이긴 합니다만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요. 선뜻 상식적으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실제 송사까지 이어질지는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